안녕하세요. 8월 16일 리플 XRP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법원 리플 측 요구 받아들여 힘먼 발언 담긴 영상 제공해야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담당 판사인 사라넷범 판사가 윌리엄 힘먼 연설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지 외신은 리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힘먼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유 중인 동영상 플랫폼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상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힘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서 1,700만 달러 순유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7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코인시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 이 부분에 따르면 1,700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비트코인 펀드에서 2,090만 달러. 자,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다는 소리죠. XRP, 리플 펀드에는 각각 2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까르다노에도 20만 달러, 이더리움 펀드에는 1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그리고 비트코인 쇼 펀드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펀드이겠죠? 거기에 26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주간 흐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서 단기적인 부분으로서 예측하는 부분이죠.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리플 트위터에 보면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SBI 레밋과 같은 회사의 점진적인 크립토 규제 및 혁신에 따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시 송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 최대의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SBI 레밋은 리플과 협력하여 일본과 태국 간의 즉각적인 송금을 지원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은 소프트뱅크가 인프라를 깔아나가면서 확장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비전 펀드를 통해서 사우디에 국부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죠. 중동의 빈살만 언급을 제가 끊임없이 드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뒤에 이면을 보게 되면은요,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된다. 그럼 판이 나오고 규제와 제도가 나오겠죠.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ODL 볼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분기 무려 1분기 분기의 성장률이 900%입니다. 그럼 연간 선정률은 거의 천문학적이에요. 소송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송금업체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겠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 같이 맞물려서 첫 번째 심장, 두 번째 심장은 CBDC의 상용화. CBDC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선 법정화폐의 종식,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그쵸?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온다. 그럼 현재 적용을 해보면 금리 상단을 찍어야 되겠죠? 0.75보다 0.5% 금리 올릴 것 같다는 확률이 CME 패드워치에서 더 올라갔어요. 0.75는 떨어지고요. 즉 가까워져 오고 있다. 정리를 하면 자, 연준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다음번 자, 내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해서 자, 금리 인하의 사이클,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간에 가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경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쵸?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부양책. 어떤 부양책? 양적 완화와 양적 완화를 넘어서는 질적 완화. 자, 이게 금융시장에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 자, 결론적으로는 통화 시스템이 끝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CBDC를 땡겨오는 겁니다. CBDC 전 세계의 거액결제용, 도매용 옮기는 게 누구죠? 바로 리플 XRP이다. XRP가 얘를 옮기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죠? 제가 끊임없이 엉겨들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이 맞물려서 오는 거다. 이러한 리플의 트위터에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봐야 되겠죠. 더불어 여기 보게 되면 블록체인의 토큰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해서. 왜 탈탄소로 할까요? 지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끝내는 거고요. 대량 생산의 시대를 의도적으로 지금 많이 줄여나가는 거예요. 파이를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주와 메타버스가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누가? 글로벌 금융 기득권과 글로벌 기득권 리더들이, 리더 국가들과 그 안에 중심 세력들이 판을 짜 나가는 거다. 그 주체가 정부가 되었건 또는 국가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금융 기득권이 되었건 그 핵심 최정점에는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NFT의 확장, 형태와 기능, 탄소 배출권 토큰과 같은 NFT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포우에스 포스, 이더리움도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채굴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채굴은 반드시 채굴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그쵸?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것도 필터링이 필요하다. 사실 공장이 굴뚝대는 거 보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중국 공장 한번 돌려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그쵸? 중요한 건 채굴 코인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남게 될 것이며 나머지 코인 그 부분에서 포우에서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XRP 레처는 원래 태생이 전 세계 블록체인 중에 최고의 블록체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2주간에 그리고 80%의 네트워크 검증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코드가 바뀌어나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면서 CBDC, NFT, 전 세계 토큰들, 디지털 물질의 이동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리플 XRP를 언급드리면서 CBDC 언급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가상화폐가 태어난 거는요, 블록체인이 태어나고 그 이면의 첫 번째 이유는 통화 시스템, 신용 창조.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신용이 창조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10억이 있으면 은행에 10억을 맡기면 1억 남겨놓고 9억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겠죠? 또 9억을 대출받은 사람은 은행에 9억을 맡겨놓으면 은행은 다시 9천만 원을 남겨두고 8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신용이 창조되는 과정들을 바로 신용 창조의 과정. 금리가 인하할 때마다 신용이 창조가 돼가죠. 그 시스템이 종식되었다. 그 다음번 세상이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이다. 디지털 통화가 디지털로 바뀌는 거다. 미국과 EU 등 7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동 보고서 발표. 어디에서? BIS에서. 2020년 10월 달부터 이미 미국, EU 등 7개 중앙은행.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거액 결제용, 도매용,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전 세계 기득권의 다음번 시스템에 대한 준비이다. 이미 기득권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이 참여한 디지털 통화 CBDC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등이 중심에 대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에 위안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 볼게요. 달러 인덱스예요. 인덱스가 뭐죠? 지수이죠. 어떤 거랑 비교를 한 거죠. 달러의 가격과 다른 지수를 비교한다. 달러 인덱스에 뭐가 표현되어 있죠?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웨덴, 스위스. 그쵸?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화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 은행 계좌에서 오가는 통화도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전자적 형태를 괄대 법적 형태는 단일, 분산 원장 방식 기술로 구현된다. 이용 주체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소액 결제용,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 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주로 논의 중인 CBDC는 소액 결제용.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이 나옵니다. 은행, 금융기관들의 자금 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 결제용. 자, 이게 뭐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새로운 중심 통화, CBDC의 거액결제 통화,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에 바로 운반을 하는 게 누구다? XRP다. 브라질 최대 증권사 XP,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런칭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지원한다. 자, 남미의 가장 큰 심장이죠.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런칭한다는 소식이에요. 최대 증권사에서. 즉, 이 시장을 올 수밖에 없다. XRP 리플의 홈페이지에서도 라탐, 남미 지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이 시장, 시간의 차이만 발생하는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자,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61.5%, 75bp 확률은 38.5%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0bp 확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75bp 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아 간다. 물론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속도가 조금 완화되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자,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국제유가, 중국 성장률 우려, 이란 핵 합의 기대에 하락하였다. 자, 이 국제유가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자세하게 사우디와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국제유가는 공급이 좌우한다. 사우디 비전 2030 그 부분을 통해서 이미 사우디는 국제유가에 대한 유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불어 2008년도에 셰일 오일이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 또한 공급 과잉으로 가였다.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의 시대가 바로 바뀌어 나간다. 100년의 석탄의 시대에서 100년의 석유의 시대에서 100년의 가스와 친환경 시대로 바뀌어 나간다. 이 이면에 지구가 아프다. 자, 그리고 사우디에서 상장을 하였죠. 세계 가장 큰 회사인 아람코가 일부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 또한 그 자금을 통해서 계속 투자가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면, 국제유가를 볼 때도 유가, 금리, 환율이라고 하는 유가는 물가의 중심이고 더불어 물가는 경기를 나타나게 되죠.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지금은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넥스트 통화 시스템을 땡겨온다는 거죠. 통화 시스템의 한계가 봉착을 하게 됐고 그 물가의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와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 공정에 대한 락다운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과하다. 금리도 이제 금리 상단이 3%대에서 멈춰질 확률이 높겠죠. 다음번 금리 인하의 사이클과 그리고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이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완화, 양적 완화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부분, 질적 완화는 민영까지 넘어가서 회사채, 주식까지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환율은 또 뭐죠? 각국 이미 망가진 통화에 그런 각국 통화들의 교환 비율을 나타나게 되죠. 이 유가, 금리, 환율의 시대가 끝나간다. 다음번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게 4차 산업이며 네 번째 혁명이며 많은 시스템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리플과 XRP의 투자를 통해서 더불어 코인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더불어 기업의 성장에 나오는 4차 산업 문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 가치가 앞으로 커질 대상의 투자를 통해서 해지를 해나가면서 동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비트코인 1만 달러로 떨어진다고 전문가의 암울한 예측. 전 이런 거 보면 갖다 버린다고 했어요. 1만 달러로 만약에 떨어지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땡큐하고 여유자금으로 저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 없습니다. 왜? 결국은 고점 가니까. 이 시장 100배 이상 커진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고 40에서 60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지나친 가정이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연합 자금 세탁 반지 규제 기간 출범 준비한다. 유럽연합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규제한 규제 기간을 구축할 전망이다. AML 정책의 일환이며 AML을 위한 EU 차원의 규제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입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EU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할 규제 기간이 필요한다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이 시장은 온다.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있다. 그 부분이고요. 브라질 최대 투자은행 자군 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출시한다. 아까 이 부분이죠? 같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지금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보면은요. 남미 최대 규모 투자은행 BTG 팩추얼, 얘네가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민트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BTG 팩추얼은 자산관리, 기업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이다. 자, 그리고 지난달 브라질 최대 증권사 XP,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죠?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 엑스테이지를 론칭했다. XP 이용자들은 기존 계정을 통해 엑스테이지에서 직접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망을 지원하고 있다. 자, 이제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라탐 그리고 XRP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미에서도 은행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송금망이나 혈관들이 많이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금융 포용성이 많이 필요한 곳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